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TV입니다.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역시 파월 의장은 참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그런 연설을 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그대로 이제 장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테이퍼링 지연이 오히려 호재보다는 악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테이퍼링 지연은 없어졌고요. 테이퍼링을 거의 확정 지은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잭슨홀 연설 때 나온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시장에서는요. 파월 의장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 두 번째, 테이퍼링 한다면 테이퍼링 규모하고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궁금증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장을 계속 그동안 달래면서 일단 첫 번째, 언제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는 일단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레토릭으로 보면은요, 이 정도면은 거의 확정 지은 걸로 봐야 됩니다.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얘기했습니다. 여기 단서 조항은 경제가 기대만큼 발전한다면 이런 말을 쓰긴 했지만 결국에는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 이거는 확정이다. 라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테이퍼링 규모하고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규모하고 속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리를 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테이퍼링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금리 인상은.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은 이제 고용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로 이제 판단이 좀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인데요. 물가하고 이제 고용이죠. 그러니까 고용은요. 물가는 2%를 웃돌고 있으나 연준의 목표치가 2%죠.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의 이제 7월달 CPI는요 전년 동월 대비 5.4%였습니다. 2%를 엄청나게 웃돌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근거로는 휘발유, 중고차, 그다음에 운송비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시 이제 좀 고공행진하던 게 좀 꼭 꺾였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일단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고용 도달하려면 덮어야 할 땅이 많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참고로 7월달 실업률은 5.4%였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면 대충 한 4% 정도를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팬데믹 이전 수준은 실업률이 3.5%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델타 변이도 미국 경제의 단기적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변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얘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면은요. 지난주 이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지난주는 이제 전주에 제가 이제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인 원인이 콜옵션, 그 다음에 선물 대규모 매수 개인의 이런 것 때문에 후폭풍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손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죠. 반등이 세게 나왔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반등을 이제 이루긴 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일부에서는 국내 증시 약세 원인을 이제 환율을 이제 또 하락 원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율 부분은 자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외환위기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보시면 매달 경상수지 흑자가 꼬박꼬박 찍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약세로 돌아간다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냐면 제가 사건 재구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쪽과 가장 피해를 받는 쪽이 나오겠죠.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대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매달 벌어들이는 달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율이 우리가 약세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어찌 보면 이 수출 대기업이
환율이 약세로 가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그 세력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예를 들면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지만 우리가 수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환율이 약세로 돌아가야 될 그런 요인들은 다소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내고를 안 하고 달러로 그대로 갖고 있거나 뭐 하면 아니면 다시 또 해외에다 바로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환율이 약세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요인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수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뭐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렇게 가기에는 좀 뭐랄까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분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제가 이제 매번 보여드리는 지표죠. 이제 요거 6월 25일 날 초급값 찍고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도 이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S&P 500 기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S&P 500이 또 올라오면서 이게 좀 뚫고 올라오고 있죠. 자, 10년 국채, 10년 국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 1.31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기대 인플레죠. 자, 보시면 2.27에서 2.39로 여기 보시면 다시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됐냐? 실질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지금 다시 이제 제가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8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0.9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보면 실질 금리상으로 보면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지금 주가가 뭐랄까요? 좀 강한 그 이유를 충분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8월 30일이면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8월 30일이면 우리는 이제 월요일 장 끝나고 나서가 되겠죠. 과연 미국 시장이 뭐 조정 들어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글쎄요,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한번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계 지도죠. 요거는 뭐 저 전에 어떤 미래학자가 이런 뭐 그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동북아시아, 북아메리카 요런 쪽이 지금 보면 세계 경제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상들이 보면 지금 보면 출산율이 좀 낮아지고요. 뭐 출산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뭐 한 20년 후면 30년 후면 유럽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이쪽은 아세안 사람들이, 이쪽 스페니시 중남미 쪽 스페니시들이 일단 결국 지배 인종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그 부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쪽을 지금 보면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 그 계층들은 과연 세상을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가라고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이런 통치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자기 나름대로 아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본은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전자도 지금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죠. 뭐 국내 은행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주요 그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그런 를 대표할 만한 그런 회사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라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지적재산권인데요. 이런 지적재산권을 앞세워서 지금 보면 그 내지는 표준 지적재산권 표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지금 보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지금 세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그 2단화가 지금 나왔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주 자본주의도 지금 잘 안 지키고 있고요. 두 번째 저 지적재산권 부분도 지금 어찌 보면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그 본인들은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룰을 지킬 지금 의지가 있는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보면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죠. 공부론. 이건 지금 보시면 지금 좋은 얘기인데 전 뭐 좋은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떤 그런 지금 보면 그 뭐랄까요 일들이 지금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이거 이머징 마켓 펀드죠. 이머징 마켓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에 보면요 중국, 대만, 한국, 인도, 브라질 이런 순으로 이런 비중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별로 보면 종목별로 보면 TSMC, 텐센트, 알리바바, 삼성전자 요 중간에 점점점 찍은 데는 거의 그 뭐랄까요 뭐 브라질 뭐 요런 회사 한두 군데 빼고 거의 그 중국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0.8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중국만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한국도 같은 비중대로 줄어들게 됐죠. 종목별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지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미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이제 MSCI에는 우리가 이머징 마켓으로 이머징 국가로 분류가 되고요. FTSE에서는 선진국으로 우리가 그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FTSE를 추종하는 펀드는 우리가 이제 영향을 안 받는데 사실 MSCI를 추종하는 펀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금 중국의 영향권에서 우리 증시는 지금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어떤 그 변수가 지금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지금 몇 주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보면 공부론을 앞세운 심한 지금 좌클릭, 이미 좌인데 더 좌클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중국이 지금 좌클릭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다시 우클릭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럴 확률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다시 우클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우클릭으로 돌아가는 만큼 여기서 뭔가 그 굉음이 들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뭔가 어떤 그 변화가 생긴다든지 뭐 이게 그 과정이 굉장히 그 뭐랄까 덜커덩거리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일단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덜커덩거릴 거다. 시장에 불안감을 줄 거다. 이거 리스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보면은요 지금 이런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줄 듯 말 듯 하는 듯 마는 듯 보일 듯 말 듯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답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날은 보면 중국이 굉장히 시장이 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펴는 것처럼 그 말을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 정책을 시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보면 중국은 지금 역시 시장에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국을요 이제 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상수로 받아들여야 된다. 상수로. 왜냐면 지금 보면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간다고 해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좀 덜커덩거리다 갈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수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중국이란 변수를 계속 머릿속에 넣고 시장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0시 반부터 중화권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저희 시장이 보면 대충 보면 한 10시 정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갑니다. 10시 정도까지. 왜냐면 10시에 일단 선물 시장이 먼저 그 중국 본토의 선물 시장이 먼저 개장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있죠. 시장에서도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중국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8월 30일 그다음에 또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8월 30일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내용을 쭉 봤을 때 다음 주 일정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고용 문제도 고용 문제지만 미국의 이제 뭐랄까요? 경기 지표죠. 경기 지표도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9월 3일 날 금요일 날 8월 달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잠정 주택 매매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표, 지수 발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9월 1일 날은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 중국은요. 8월 달 제조업 PMI 그다음에 차이신 제조업 PMI 요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31일, 9월 1일 이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또 9월 1일은 우리가 이제 8월 달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 발표되는 것들을 따라서 시장에서 그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그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시나리오 말씀드렸던 것 8월 30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 후면은 이제 8월 이 주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반등 주간이었고요. 그래서 8월 30일인데 지금 8월 30일이 우리 이제 그 미국의 8월 30일 월요일이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이제 근데 혹시 월요일 날 뭐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부터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지금 뭐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난 거 봐서는 그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그렇게 선물이 약세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번 주 흐름을 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좀 전에 그 일정 제가 뭐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지표, 그다음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좀 대비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좀 미리 이제 한번 한 달 전부터 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날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날이 왔는데 막상 또 그날이 오니까 지금 보면 시장 분위기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 그 지표들 보면서 좀 한번 좀 그 대비를 잘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9월 달에 또 그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을 만약에 발표한다면 9월 21일, 22일 이때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9월 21일, 22일 이때 FOMC가 열리는데 또 그때가 마침 또 우리나라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요때 또 하고 겹치기 때문에 자, 우선 9월 달은 좀 한번 우리가 좀 그 지난 금요일 날 끝난 거 봐서는 굉장히 그 모든 걸 다 좋게 보아야 하긴 하나 제가 보던 그 인덱스 상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9월 달 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또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좀 종합해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는 이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